형이 생각하는 스모 컴뱃 루마니안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뭐예요? 배드할 때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형 그 데드리프트 할 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형 근데 좌우 말고 앞뒤로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1, 1이 만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만나서 0이 된단 말이야. 그치, 비율 차이라고, 비율 차이.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마세요. 그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고. 안녕하십니까, 저기다. 제가 아마 영상에 하체 빼고 상체 4분할 버전 올라갔고, 이제 2분할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오늘 하체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이고 월, 수, 금 하체, 화목도 상체거든요. 2분할로 하면. 그러면 수요일날 하체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스쿼트가 메인이고 금요일날 데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간 애매한 하체하는 날인데 오늘은 루마니아 데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분할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면 운동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극이 잘 오는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분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잡다하게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임팩트하고 컴팩트한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복합관절 운동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 되면 결국에는 7대 운동으로 집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하체 날이고 루마니아 데드랑 레그 프레스랑 헥스쿼트 이렇게 가져갈 건데, 이것도 월요일 금요일 하체이기 때문에 회복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체만 한 6세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팔 운동 위주로 좀 해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면 적당히 항상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 할 때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바벨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떨어지는 바벨을 내가 강하게 잡아서 내 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벨은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벨을 따라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짚고 막 견갑이 박혀있는 채로 바벨을 잡고 있고 내려가려면 바벨이 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이 내려가는 동선에 맞춰서 내가 내려간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대회를 무서워하는 게 허리 다칠까봐 바벨을 너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 몸에서 바벨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바벨을 너무 심하게 꽉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을 내가 어느 정도 내려보내고 그 바벨을 따라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게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팔에 바벨이 걸려있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려가려면 절대 못 내려가는, 바벨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내려가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는데, 바벨을 너무 세게 잡고 있으면 내가 못 내려간다. 내려가는 바벨을 내가 따라서 내려갔다가 내가 낚아채서 올라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데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허리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바벨은 수직으로 내려가는데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내 몸이랑 바벨이랑 더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부하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드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낌을 잡으시냐면, 내가 앞으로 쏟아진다는 느낌이 강해야 돼요. 앞으로 쏟아진대요. 그래야지 골반이 회전을 하면서 내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런 행위 말고, 내가 앞으로 쏟아진다 생각하고 골반이 앞으로 굴곡됐다가 올라올 때 신전됐다가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을 잘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발바닥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종아리랑 발목이랑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강해야 돼요. 이 앞으로 쏠린다는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에 힘을 주지 말고 오히려 발가락에 힘을 줘보세요, 과하게. 그래 되면 내가 앞으로 쏟아진 느낌이 강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앞으로 쏟아진 데에서 발 뒤꿈치가 떠지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쏟아진다, 완벽하게 90도로 인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찍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풍추에서 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플랫하고 풍추만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에 훨씬 지금 훨씬 더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누워보신 다음에 다리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쏟아지는 만큼 바벨도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쏠리면 안 쏠려요. 견갑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같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 상태로 자꾸 앞으로 쏠리면 허리만 와가 힘듭니다. 앞으로 쏟아지는 만큼 바벨도 자연스럽게 가줘라. 그래서 데드 잘하는 사람 보면 등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래 돼 있어요. 등이 걸려 있다고. 등이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좀 아래로 내려오시고. 하나. 그 상태에서 형, 이게 렉풀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가동 범위입니다. 렉풀은 데드를 함에 있어서 구간별 약점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단구에서 하체 힘을 못 써서 못 띄우는 구간이나 마지막 락아웃이 부족한 구간이나 중간에 들어올리는데 좀 속도가 느린 구간이나 이렇게 데드할 때 구간별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운동이 렉풀이고, 이거를 또 이제 보디빌딩적으로 말하면 등만을 타겟으로 하기 위한 게 또 렉풀이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데드는 그냥 데드의 일종인 거죠. 후면사슬 전체를 쓸 수 있는 데드의 일종. 사람들이 컴배는 파워리프팅 데드고 루마니아 데드는 보디빌딩 데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실 보디빌딩은 그 타겟하고 하는 부위에 근긴장도가 안 끊기는 게 좋잖아. 근데 이게 루마니아 데드는 바벨이 땅에 닿지 않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게 근긴장도가 끊기지 않는 거야, 후면사슬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거는 긴장도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보디빌딩식 데드에 가깝다 생각하는 거고, 이제 컴밴 데드는 땅에 닿잖아. 전신의 힘이 풀려버려, 땅에 닿는 순간에. 그러니까 리프트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파워리프팅식 데드다 라고 이렇게 구별지어서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렉풀이랑 루마니아 데드의 차이는 가동범위의 차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렉풀은 가동범위를 잘 조절하면 등만 사용 가능하고, 루마니아 데드는 등뿐만 아니라 후면사슬도 써야 되고 후면 하체도 써야 되고, 그래서 부위별로 보면 등만 하려면 렉풀, 등하고 후면 하체 같이 하려면 루마니아 데드, 이렇게 좀 차이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나뉜다지 뭐가 좋다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한테 맞게 해야 되는 거야. 형, 그 댓글에 형은 왜 컴뱃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4년 전에 컴뱃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운동을 지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일단 컴뱃은 내가 다리 길이에 비해 팔 길이가 좀 짧은가 불편해요. 컴뱃이 좀 불필요한 힘이 많이 쓰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컴뱃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컴뱃을 하고 싶지만 이 신체적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는 거를 이제 루마니아 데드로 좀 보완해주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항상 스몰하고 루마를 같이 하는 편이지. 200kg 콘셉트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형, 그 데드리프트 할 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따진다 하면 골반이 뒤틀려 있는 경우나 갈비뼈가 뒤틀려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구조적인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다 하면 좌우 강배근의 힘 차이겠지. 하나는 세게 들고 있고 하나는 약하게 들고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지는 실제로 뭐 봐야 돼. 이거는 단순한 큐잉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골반의 구조가 문제가 있거나 똑바로 못 서 있는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에 대한 보강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천편일률적인 큐잉이 통하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좌우의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내가 광배근의 좌우 근력 차이가 있나 없나부터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내가 똑바로 서 있나, 발 각도가 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빠지고 하나는 이렇게 서 있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 이래 되면 이제 좌우가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올바르게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 광배근의 차이가 없나부터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번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형, 근데 좌우 말고 앞뒤로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데드가 어려운 게 고관절하고 슬관절을 동시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 근데 바벨이 내 발 중심에 지켜야 되거든. 근데 내 발 중심보다 앞에 지키는 사람들은 이 무릎의 사용이 과한 거야. 내려가다가 살짝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니까 내 바벨이 앞에서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고관절의 사용이 강한 사람은 바벨이 강하니까 뒤로 지켜지겠지. 그러니까 이 비율이 중요하다고, 비율이. 그래서 바벨이 내가 생각했던 타점보다 앞에 지킨다는 사람은 무릎의 사용을 조금 더 자제해보고, 바벨이 내가 생각했던 타점보다 뒤에 지킨다 하는 사람들은 고관절의 사용을 조금 자제해보면 중앙이 잘 맞아질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 하나가 심각하게 우세해서 과사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무릎과 고관절의 쓰임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 그래서 이게 데드가 좀 힘든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데드는 내리는 운동이라고 들어봤냐? 들어봤습니다. 그게 잘 내려야지 잘 들 수가 있어. 내리는 거를 개판으로 내려버리면 세팅이 풀리기 때문에 다시 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사실 데드를 끝까지 통제하면서 잘 내려야지만 그 다음 데드를 잘 들 수 있다.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데드가 힘든 거야. 앞뒤에 격차가 많이 발생한다면 이 무릎과 고관절의 사용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형,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쏟아지는 감을 익히게 하는 따로 꿀팁 같은 거 없어요? 앞으로 쏟아지는 게 무서운 게 허리가 다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한단 말이야. 그렇다 해서 엉덩이가 더 먹지는 않아. 앞으로 쏟아지면서 고관절이 접혀야지만이 내 골반의 기능이 올바로 되고 올바른 데드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거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밴드가 있으면 좋은 게, 밴드를 어디에 묶어놓고 이렇게 내가 안에 들어가. 우리 골반이 접어지는 부위 있잖아. 여기에다 밴드를 걸어줘. 그리고 앞으로 쭉 나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밴드의 저항 때문에 내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거든. 이렇게. 근데 웃긴 게 이 뒤로 가는 상황에서 내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데드를 하면 나도 자빠져. 이 저항에 대항해서 내가 이 고관절로 이 밴드를 눌러주는 거지, 앞으로. 그래 되면 힘점이 맞아. 밴드는 뒤로 당기고 있고, 밴드가 뒤로 당기는 힘 1, 내가 밴드를 접어서 앞으로 쏠리려는 힘 1, 이렇게 되면 1, 1이 만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만나서 0이 된단 말이지.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밴드를 이용하면 내가 뒤로 앉을 수가 없어. 뒤로 앉으면 넘어지거든, 100%. 이 밴드의 저항에 대해서 내가 이 앞으로 숙여준다. 내 고관절로 밴드를 밀면서 접어준다. 라는 식의 연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데드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형이 생각하는 스모 컴뱃 루마니안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뭐예요? 데드리프트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거든요. 힘쓰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후면 사슬을 쓸 거지만, 일단 땅데드를 제외한 루마니아 데드는 땅에 닿지 않는 게 크기 때문에 등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이 더 잘 먹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컴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둔근, 대퇴이두 등까지 다 쓰이고, 스모는 컴뱃에 비해서 사두의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무릎을 넓게 펴고 무릎을 딱 피는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공통적으로는 일단 다 후면서도 쓰여. 조금 더 사두가 쓰이는 거는 스모 데드,
조금 더 후면사들이 쓰이는 거는 컨벤데드, 조금 더 등이 쓰이는 거는 루마데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는 다 일단 후면사슬 쓰이는데 뭐는 조금 더, 뭐는 조금 더, 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고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데드라는 동작이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내 약점 부위에 따라서 데드는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기에는 등에 힘을 좀 길러야겠다 하면 등에 조금 더 특화된 루마니아 데드를 하고, 아니면 내가 이번 시즌에는 대퇴기두랑 힘을 좀 더 길러야겠다 하면 컨벤을 좀 하고, 내가 뭔가 무릎 피는 힘 사두랑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다 하면 스모 데드를 하고. 스모 데드는 사두, 루마니아 데드는 등, 컨벤 데드는 후면사슬. 다 후면사슬이지만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고. 비율. 그렇지, 비율 차이라고, 비율 차이.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마세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비율이 먹이고자 하는 곳에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고, 초보자들은 당연히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위에 힘만 잘 주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거지, 많이 든다고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누지 마세요. 조금 더 이런 데 비율이 조금 더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원래 이렇게 운동을 다 보여드리려 했는데 데드에 대해서 워낙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약간 데드 특집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컨벤 데드랑 스모 데드 한번 또 찍으면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